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 몸속에 유튜버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육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종타쿠 무이치로가 귀살대에서 퇴출된 후 정신을 차려 도곡마을을 구한 뒤 무장을 퇴치하기 위해 무한성으로 가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긴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종타쿠는 드디어 상인일 코쿠시보를 만났다는 것에 심호흡을 한번 했고, 코쿠시보는 그런 종타쿠를 쓱 보더니 너는 아무래도 내 자손이구나. 아직도 내 유전자가 끊기지 않았다니 라고 했죠. 종타쿠는 잠깐 귀살대 희대의 배신자인 네 녀석의 자손인 건 쪽팔리니까 네 쌍둥이 동생인 요리이체 자손이라고 표현해줄래? 라고 했고, 코쿠시보는 그 이름을 듣자 굉장히 불쾌해하며 네가 그 이름을 어떻게 알지? 라고 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그야 나는 그의 재능을 물려받은 천재검사니까 당연히 알지 라고 하며 그대로 코쿠시보에게 덤벼들어 공격을 했죠. 하지만 코쿠시보는 그 공격을 여유롭게 피했고, 그 나이치고는 제법 훌륭한 실력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 뒤 코쿠시보는 보답으로 진정한 검술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라고 하며 달의 호흡을 시연했고, 우선적으로 이 아이의 팔목 하나쯤 날려줄까 라는 생각으로 공격을 했죠. 팔 하나를 베어버린 후 오니가 되는 것으로 회유해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상인이까지 키워 달의 호흡의 위대함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종타쿠는 원작에서 코쿠시보가 무이출의 팔목을 베어버린 장면을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봤었고, 몇 번이고 본 장면이었기에 코쿠시보의 공격을 예상해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배의 호흡을 시연해 코쿠시보의 옆구리를 베어버리며 지나가며 너는 그 나이 먹고도 그렇게 훌륭한 실력은 아니네? 라고 했죠. 일부러 종타쿠는 첫 번째 공격에서 해흡을 쓰지 않아 코쿠시보를 방심하게 한 뒤 해흡으로 그를 당황시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코쿠시보는 어떻게 네가 그 검술을 쓸 수 있는 거지? 라고 깜짝 놀라 물었고, 종타쿠는 최강의 검사 요리치가 꿈에서 알려줬어. 내가 자신의 후계자라고 하면서 말이야 라고 거짓말을 쳤죠. 그의 코쿠시보는 충격과 동시에 엄청나게 당황했는데, 종타쿠는 코쿠시보가 동요하는 것을 보고 역시 내 계략이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종타쿠는 코쿠시보를 공략할 방법으로 코쿠시보가 가진 요리치에 대한 열등감을 폭발시키려고 했던 거였고, 요리치에 대한 언급으로 계속 코쿠시보에게 자극을 줬죠. 코쿠시보는 요리치의 검술을 쓰는 자신의 자손이 나타났다는 것에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는데, 해흡을 사용하는 이 아이를 자신이 꺾으면 마치 자신 요리치를 꺾는 의미가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요리치에 당했던 그 공포감이 다시 살아나 정말로 이 아이가 요리치가 택한 검사라면 또다시 자신의 달의 호흡이 패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죠. 종타쿠는 코쿠시보의 그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첫 번째 작전 성공이라며 곧바로 반전 발언과 동시에 강력한 해협 공격으로 코쿠시보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 해협에서 자꾸만 요리치가 겹쳐 보이게 되었고, 혼란스러운 나머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내비친 세계가 시전이 되지 않아 그대로 종타쿠의 공격에 배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초반 기선제압은 종타쿠가 잡았다고 하더라도 코쿠시보는 여전히 강력한 상윤일의 온이었고, 내비친 세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피지컬로 종타쿠를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종타쿠는 역시 코쿠시보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내비친 세계를 깨우쳐야 함을 알았고, 조금 코쿠시보를 상대해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 원작에서는 무이치로가 코쿠시보에게 당해 거의 죽어간 상황에서 내비친 세계를 얻었는데, 종타쿠는 코쿠시보 이후 무잔이라는 끝판왕도 상대해야 했기에 몸의 부상을 최소화시켜야 했죠. 종타쿠는 역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며 최대한 반전의 힘과 해외호흡으로 계속해서 달의 호흡과 비벼보며 능력치를 올려봐야겠다는 생각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한편 시노부와 미치리는 상현이 도우마와 마주친 후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는 여자 줄을 발견하고 그녀들을 잡아먹기 위해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시노부는 도우마가 자신의 언니 카나에를 죽인 장본이라는 걸 알았기에 꼭 이 싸움에서 이겨
언니의 원수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압도적인 도우마의 혈기술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져 갔죠. 더군다나 미치라 시노부는 도우마 주변에 있는 냉기혈정으로 인해 폐가 손상된 상태, 호흡에 검사를 쓰는 것도 점점 버거워지게 되었습니다. 도우마는 너네 검사들은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을 거라며 너희들의 비명소리가 날 흥분시킬 테니 어서 비명을 지르라고 하며 다가갔죠. 시노부는 언니의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분통했고 자신은 원래 이전부터 생각했었던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 도우마에 큰 타격을 준 뒤 다른 검사들에게 맡겨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네이코가 튀어나와 도우마의 면상을 발차기로 날려버렸고 도우마는 순간 머리통이 날아가며 으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치리는 네지코 라고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시노부는 오니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에 어쩐지 얼떨떨했죠. 도우마는 몸을 일으킨 후 웬 처음 보는 오니가 덤볐다는 것에 어이가 없었지만 가만 보니 저 소녀 오니도 굉장히 맛있겠다며 입맛을 다셨고 예전에 예쁜 여자 오니들을 엄청나게 잡아먹어버린 탓에 무잔에게 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서 자신에게 대적하는 오니만 잡아먹을 수 있도록 되었는데 마침 나를 공격해줬으니 함께 먹어도 되겠다며 기뻐했습니다. 네이코는 그런 음흉한 눈빛에 도우마를 보자 그저 열이 받았고 그대로 도우마에게 뛰어들었죠. 그의 미치는 네지코 그자에게 가까이 가면 냉기혈정 때문에 라며 만류하려고 했는데 네이코는 그냥 그 냉기혈정을 마시며 도우마의 품 쪽으로 파고들었고 혈기술 폭혈을 시전하며 주먹으로 도우마를 후려치자 그 여파로 네이코 몸속에 들어간 냉기혈정은 함께 녹아버렸습니다. 도우마는 순간 방심하다가 네이코의 폭혈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네이코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었죠. 도우마는 폭혈에 담은 부분이 원활하게 재생이 되지 않자 당황했고 파죽지세로 치고 들어오는 네이코의 모습에 공포감까지 느끼게 되었는데 도우마는 네이코를 자세히 보며 너 혈기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능력은 천재로구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네이코는 그저 으르렁대며 도우마를 매섭게 노려봤고 도우마는 가끔씩 처음부터 능력이 뛰어나온 이들이 변하긴 하지. 그런데 나 또한 그런 천재온이거든. 나는 무자님에게조차 인정받고 상윤이의 자리까지 올라간 최강의 천재온이다 라고 하며 귀기를 폭발시켰고 주변에 있는 모든 얼음 혈기술을 한 곳에 모아 공격을 했습니다. 거대하게 날아오는 얼음 공격에 네이코는 폭혈로 대응을 했지만 너무나도 많이 쏟아지는 얼음 탓에 몸 곳곳에 얼음이 꽂혀버리며 땅에 고정되어 버렸죠. 도우마는 숨을 헐떡이며 드디어 잡았다. 아무리 네가 천재라고 해도 오랜 세월 살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이길 순 없지 라고 하며 네이코에게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쪽으로 시노부와 미치리가 튀어나왔고 네이코를 상대하느라 우린 신경도 못 썼나봐? 라고 하며 각자의 호흡을 시원해 도우마를 공격했죠. 도우마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겨우 목이 베이는 것은 피했지만 시노부의 새로운 독이 폭혈에 입은 상처에 닿자 치명적인 고통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도우마는 그 고통에 시노부를 향해 철부채를 휘둘렀지만 미치리가 사랑의 호흡으로 도우마의 팔을 그대로 날려버렸죠. 그때 네이코가 얼음을 깨고 뛰어와 도우마를 폭혈을 휘감은 주먹으로 무차별 공격을 하며 태워버렸고 그대로 시노부와 미치리가 사랑의 호흡으로 약해진 도우마의 목을 그대로 베어버리며 승리하게 되었죠. 시노부는 니혁이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고 노하우를 쌓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혼자 이렇게 여럿이서 한마음으로 연대하는 것보다 강할 수는 없겠지 라고 했습니다. 한편 코쿠시보와의 지속된 싸움으로 몸이 점점 지쳐가고 있던 종타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버티고 있었죠. 코쿠시보는 역시 해협이라고 해봤자 니혁은 요리체의 견줄 바가 전혀 아니구나 라고 하며 자신이 우세하다는 것에 희열을 느낀 했는데 그 순간 바람의 공격이 날아와 코쿠시보를 공격해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어이 천재소년 고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와줄까? 라고 하며 사네미가 등장했고 종타쿠는 도와주신다면야 든든하죠 라고 했죠. 사네미는 코쿠시보를 대체하면서 종타쿠에게 지난번 내 동생 녀석을 구해줬다지? 고맙다 라고 했고 저번만 해도 사네미와 싸우던 관계였는데 사네미가 자존심을 버리고
감사 인사를 했다는 것에 종타쿠는 왠지 모를 찡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의 한 명이 늘어났다고 해도 문제없다 라고 하며 발의 호흡으로 사네미를 공격했고, 사네미는 그런 코쿠시보의 공격을 막다가 몸 곳곳이 베이게 되었지만 오히려 사네미는 베인 상처 부분에서 나온 피를 뿌려 코쿠시보에게 닿게 만들었죠. 그의 코쿠시보는 사네미의 희귀혈에 순간 만취가 된 듯한 현기증을 느끼게 되었고, 사네미는 그 틈을 이용해 매서운 공격을 퍼붓었습니다. 하지만 사네미의 공격력으로 코쿠시보의 목을 베어내는 데는 힘을 붙였고, 종타쿠는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저에게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종타쿠는 내친 세계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감각과 주변의 모든 감각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코쿠시보의 몸을 투명히 비춰볼 수 있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태. 코쿠시보는 뭔가를 집중하고 있는 듯한 종타쿠를 보며 뭔가 위화감이 들었고, 자꾸만 그 모습에서 요리체가 오버랩이 되다 보니 저 녀석이 무슨 짓 하기 전에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네미를 걷어낸 뒤 그대로 종타쿠를 향해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교메이의 철퇴가 날아와 코쿠시보를 날려버렸고, 교메이는 잘 버텨주고 있었구나, 어떤 벌레 한 마리를 잡고 오느라 조금 늦었다 라고 했죠. 교메이는 아까 전 무한성에 들어와 오니들을 박살내버리고 있었는데 어이 당신 아직도 살아있었던 거야? 라고 하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쳐다보니 새롭게 상해 오니가 된 카야쿠가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카야쿠는 교메이가 어릴 적 거둬들였던 고아 중 한 명이었지만 평소에 매번 거짓말을 치고 말썽을 피우다가 결국 밤늦게 절 밖으로 나간 뒤 오니를 만났는데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절 안으로 오니를 유인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고아들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죠. 그 뒤 그는 어떻게 귀살대 검사가 되었지만 더 강한 힘을 추구하고자 오니가 되었고, 강함에 대한 집착으로 금방 상현의 오니가 될 정도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카야쿠는 내가 알고 보니 검술에 있어서 엄청난 천재더라고, 그런 천재가 오니의 힘까지 얻게 되었으니 상현이 자리로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 라고 했죠. 교메이는 그의 묵묵히 발의 호흡을 시연하며 저벅저벅 걸어갔고, 카야쿠는 번개호흡을 시연해 그대로 교메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의 교메이는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카야쿠의 공격을 피한 뒤 압도적인 파괴력으로 카야쿠의 몸을 박살내버리기 시작했고, 카야쿠의 비명소리가 먹기 전에 도끼로 목을 그대로 베어버렸죠. 카야쿠는 어째서 내가 인간 따위에게 지는 거지? 나는 분명 천재인데? 라고 했습니다. 그의 교메이는 이 녀석 정도의 능력은 귀살대 널리고 널렸다. 너는 진짜 천재를 만나본 적이 없구나. 내가 아는 천재 검사는 단 한 명, 어려서 철이 없긴 하지만 실력 하나는 진짜인 녀석이지 라고 했었죠. 그렇게 교메이는 카야쿠를 해치운 다음 자신이 생각한 그 천재 검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뛰어왔고, 그렇게 코쿠시보에게 바이오업으로 강력한 공격을 날리며 이 시나리오 6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종타쿠가 빙의했기에 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며 코쿠시보와의 싸움을 다채롭게 풀었고, 또한 종타쿠가 내적으로도 성장함에 있어 이전에 갈등이 있었던 이들과 다시 화해가 되며 오는 시너지를 표현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7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